미 전문가들, 북미사일 발사, 군사, 정치 목적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 실무 협상 의지 의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한동맹을 약화시키고 미사일 전략을 강화할 목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여전히 톱다운 해결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1일 보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언제나 스스로를 강자의 위치에 두고 상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협상하려 한다며 미국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북한이 간파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몸값 불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계선을 매우 높게 설정한 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요인이 됐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아니면 어떤 종류든 낮은 단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군의 F-35 도입에 대한 대응 성격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최근 도입한 F-35 전투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F-35 전투기가 배치돼 한국 청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은 실전 배치 이전에 실험을 해야 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해야 한다면서 시험 발사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 한 동맹 약화라는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연합군사훈련을 선별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성명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우려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 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등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했음에도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이미 12개의 연합훈련을 취소했고 추가적인 훈련도 제한한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복합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 한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문제와 더불어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협상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이 이미 사실상 협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비핵화 의지 문제로 연결지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무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기, 그리고 정상 차원에서만 만나겠다는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북한이 협상에 진지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설명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여전히 톱다운 방식에만 의존하려 하면서 실무 협상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하고 지난주에도 판문점에서 같은 약속을 반복했지만 최근 분위기로 미뤄볼 때 여전히 실무 협상은 김정은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측의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를 이루길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볼 수 없던 관계에 기초를 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실무 협상을 통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가 아니면 진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방식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미북 관계 해결의 열쇠는 정상들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무엇을 양보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실무 협상은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정상 차원의 결정 없이는 미북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용이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양보할 사항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유엔 결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북지도부 설득 시도 잘난 풀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미 전략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 등을 통해 동맹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가 강대국 경쟁 시대의 핵 억제력과 보장이라는 주제로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네브라스카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크레이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31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이 큰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단기전일지라도 미국과 영내 동맹국뿐 아니라 교전을 시작한 상대국들에 오랜 기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어떤 나라와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최근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들 나라 지도자 역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나 동맹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그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어의 질문에 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이간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어떤 나라도 미사일 도발 등의 위협 수단으로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항상 보고 주시하며 특징 짚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 역량이 반영됐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동향을 동맹인 한국 군 당국이 감시하고 가장 먼저 공표했다며 이 같은 역량은 미 한 동맹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 북한, 관심 받으려 떼쓰는 중. 강경한 관여 유지해야.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얻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31일 보허에 북한은 관심 받고 싶어 계속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묘사한 소형 미사일이라기보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핵무기 탑재 역량이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지만 영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볍게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은 이번 일이 북한 행동 방식상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때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도발로 규정하면서 김정은의 방식일 뿐이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지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협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이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터놓고 협상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과대 포장했는데 무언가 얻은 쪽은 미 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얻어낸 북한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의원도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강경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하고 관여의 길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 된 설리번 의원은 전 세계가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북한 김씨 정권의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김정은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역량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엄청난 수준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의향이 전혀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더 많은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법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최대 압박